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토리얼 정환입니다. 오늘은 6-6 Magnetization and Equivalent Current Density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물질의 기초 원자모델에 따르면 모든 소재는 아톰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톰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원자핵과 많은 수의 마이너스로 대전된 올비팅하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올비팅, 궤도 운동하고 있는 전자는 고리 모양으로 순환하고 있는 전류를 만들어내고 미시적인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마그네틱 다이폴을 만들어낸다. 게다가 전자와 원자핵은 자전하는데, 스스로의 축에 대해서 자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오브 스피닝 뉴클러스, 자전하고 있는 뉴클러스 원자핵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무시될 정도로 작다. 공전하거나 자전하고 있는 엘렉트론에 비해서. 왜냐면은 원자핵은 훨씬 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자전하고 있는 각속도가 훨씬 더 작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할 만하다. 더 완전한 이해는 퀀텀 메카닉, 양자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6-9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퀄리테이티브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뒤로 미루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들을 갖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진 이런 소재들, 물질들은 외부에 있는 자기장이 없으면은 원자들의 매그네틱 다이폴이 무작위로 오리엔테이션 됩니다. 방향이 이제 무작위이기 때문에 모든 효과를 다 합치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매그네틱 모먼트가 0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가 외부에 주어지면은, 외부에 작용하게 되면은 그런 익스터널 외부의 매그네틱 필드가 원자의 매그네틱 모먼트를 정렬시킵니다. 스피닝 일렉트론, 자전하고 있는 전자나 공전하고 있는 전자가 만드는 매그네틱 모먼트 전부 다 정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랜덤하게 오리엔테이션 되는 게 아니니까 매그네틱 모먼트가 더 이상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큼인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매그네틱 모먼트, 더 이상 0이 아닌 이 매그네틱 모먼트가 만드는 매그네틱 플럭스 덴서리, B죠, B. B의 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이 B 값이요. 이 B 값 구하는 방법은 먼저 A를 구합니다. 벡터 매그네틱 포텐셜 먼저 구한 다음에 컬 취해가지고 B를 구해줘요. 그럼 일단 A 어떻게 구할까요? 방금처럼 외부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얼라이먼트, 정렬이 된 그런 상태를 매그네틱 매터리얼이라고 하죠. 자화된 상태. 자화된 상태에서 원자 하나의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M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조그만한 부피를 생각할게요. 이 델타 V라고 하는 델타 V 안에 여러 개의 원자가 있는데 유닛 볼륨, 단위 부피당 N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N개에다가 부피를 곱하면은 총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N개에다가 델타 V를 곱해가지고 총 개수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부피 안에 있는 원자의 수예요. 이 원자의 수에다가 이 원자 하나가 만드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전부 다 더하면은 그 합이 될 테고, 이걸 다시 이제 부피로 나눠주면은 매그네타이제이션 벡터 대문자 M이 됩니다. 그럼 얘의 의미는 어떠한 부피 안에 있는 이런 델타 V 안에 있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부피로 나눈 거니까 뭔가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그 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매그네타이제이션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볼륨 덴서리 오브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부피 밀도입니다. 밀도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런 원자들의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원자들이 위치한 그런 지점들만 있는데 더한 다음에 부피로 나눠가지고 그 부피를 0으로 보내게 되면은 뭔가 이 주변에 있는 평균값이 나오겠죠. 평균값. 어떤 부피에 대해서 그 부피에 있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다 더한 다음에 부피로 나눠가지고 어떤 평균값을 내버리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부피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평균값이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점의 값이 딱 생깁니다. 네, 원래는 원자가 있는 위치에서만 이런 구조가 있는 건데 이렇게 평균을 취하는 형식이 돼버리면, 한마디로 볼륨 덴서리 오브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점에서의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하나하나의 값보다는 어떤 한 점에서의 이런 밀도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런 메터리얼이 있고, 여기 이제 진공이고요. 여기 원자들이 잔뜩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원자들을 미리 그려놨는데 이런 게 원자라고 할게요. 어떤 지금 외부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딱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조그만한 부피 요소를 생각해 볼게요. dv'이라고 표시한 조그만한 부피 요소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프라임은 나중에 이제 이런 필드 포인트랑
소스 포인트 구분하기 위해서 소스에다가는 이 V 프라임, DV 프라임 이렇게 프라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스에 있는 어떤 부피 요소 DV 프라임에다가 이 매그네타이제이션 딱 곱하면은 그 부피에 해당하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6-45 식을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요 식이었죠.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만드는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 이제 요 식이고요. 요 식에 의해서 네, 이 DV 프라임에 해당하는 만큼의 벡터 매그네틱 포텐셜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스몰 m 자리에다가 m dv 프라임, m이랑 dv 프라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m 곱하기 dv 프라임인데 dv 프라임 이거는 이제 스칼라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표시했고, 그 다음에 3-83 요식이에요. 요식 앞에서 예전에 나왔던 건데, 이제 요식을 이용하면은 r제곱분의 ar 부분을 r분의 1의 그레디언트 취한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 취할 때 좌표계가 소스에 대한 좌표계이기 때문에 프라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앞에서 했던 거 예전에 기억나시죠? r분의 1을 이거 먼저 할게요. r분의 1을 그냥 그레디언트 취해요. x, y, z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 r이 뭐냐면은 이렇게 소스 포인트에서 필드 포인트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고요. 필드 포인트는 x, y, z예요. 한마디로 이 r은요, r 벡터로 표시하면 x 빼기 x 프라임 ax 플러스 y 빼기 y 프라임 ay 플러스 g 빼기 g 프라임 ag 이겁니다. 그냥 이 점에서 이 점 가리키는 거죠. 이런 r 벡터에 대해서, 이런 r에 대해서, 스칼라 r에 대해서 r분의 1 한 거를 이 x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취하면은 마이너스 r제곱분의 ar이 딱 나옵니다. 직접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거는 네, r분의 1이면 요거겠죠. 이게 이제 r분의 1이겠죠. 요 값이요. 그래서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계산도 막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해주면은 네, 이 x, y, z에 대해서 프라임되지 않은 언프라임드에 대해서 해주면은 마이너스 r제곱분의 ar 벡터가 나오고요. 지금 저희가 쓸 것처럼 이 프라임드, 한마디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 프라임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취해주면은 마이너스가 없는 r제곱분의 ar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r제곱분의 ar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dv 프라임이 만드는 da니까 전체 a를 구하고 싶어요. 어떤 이런 필드 포인트에서 지금 이 dv가 만드는 da를 구했었는데, 이제 이 점에서 이 물질, 이 v 프라임 전체가 만드는 a 벡터 매그네틱 포텐셜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부피에 대해서 적분해줘가지고 이제 상수는 앞으로 나오고요. 인테그랄 딱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6-29에서 어떤 벡터 아이덴티티 항등식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스칼라랑 벡터랑 이렇게 f 곱하기 g로 곱해져 있는데, 여기다 컬을 취하면은, 이거 저희가 증명하지 않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컬도 미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미분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냅두고요. 이 뒤에 있는 거에다가 이제 컬 한번 취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에 있는 건 이렇게 냅두고요. 앞에 있는 거에다가 컬 취해주는데, 앞에 있는 게 지금 스칼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컬 취한다기보다는 컬은 g랑 그다음 다른 어떤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취하는 거고, 이제 컬이 아니라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죠. 그래서 컬이라기보다는 두 벡터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취해지고, 스칼라인 f는 그레디언트를 취해줌으로써 벡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죠. 이거 엄밀하게 증명 안 해도 뭔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형태가.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이용된 거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f랑 g, 컬 오브 f랑 g인데, 여기서 이제 f에 해당하는 게, 스칼라 f에 해당하는 게 r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g에 해당하는 게 m이죠. 그러니까 컬 오브 fg면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r분의 m 이렇게 딱 해주면은 r분의 1 그대로 있고, 컬 오브 m 이렇게 있고요. 플러스 그레디언트 오브 r분의 1 이렇게 딱 그레디언트 오브 r분의 1 딱 취해주고, 그거랑 이제 마그네타이션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죠. 제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냥 컬이 아니라 이렇게 프라임드 돼 있죠. 프라임드 다 취해줄게요. 프라임드 셋 다 이렇게 프라임드 취해졌습니다. 프라임드로 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 찾으려면은, 이 부분이 사실 어딨냐면은 지금 똑같은 건 당장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순서가 얘랑 뒤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랑 이렇게 순서 뒤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벡터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면은 마이너스 부가 생기죠. 이제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딱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넘겨줘요. 딱 요거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다시 이제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고 이제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우변으로. 마이너스 부가 생기죠. 네, 딱 이렇게 된 식입니다. 이게 똑같죠.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이제 얘네를 딱 대입해줘요.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대신에 딱 요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지금 r분의 1은 어차피 스칼라니까 이 분모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분모로 가서 r분의 커러브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분의 커러브 m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보고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커러브 r분의 m 전체, 커러브 r분의 m 전체. 여기 프라임도 잘 표시해 주시고요. 프라임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벡터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처음 나온 건데 문제 6-20 연습 문제 6-20에 있거든요. 프로블럼 6-20에.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중요한 식이니까 한번 6-20으로 가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식이라기보다는 증명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굳이 건너뛸 필요는 없죠. 6-20 이거는 좀 고민해보시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쟤를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 6-20이면은 여기 지금 페이지가 300페이지인데요. 300페이지에 있는 이걸 증명하라 이겁니다.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For a vector field F with continuous first derivative, prove that this identity where S is the surface enclosing the volume V. 그래서 이 어떤 볼륨이 있으면은 얘를 감싸고 있는 게 이 S란 얘기죠.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Apply the divergence theorem to FC. F 크로스 프로덕트 C, F 벡터 프로덕트 C, where C is constant vector. 그래서 이 힌트대로 divergence theorem to F 크로스 C면은 이제 요거죠. 네, F 크로스 C에다가 이 벡터죠. 벡터에다가 divergence 취한 거, 그걸 이제 부피 적분해줘요. 전체 부피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가 그 부피를 감싸고 있는 어떤 S에 대해서 닫힌 부피인 closed surface에 대해서, 닫힌 넓이에 대해서 F 곱하기 C, 원래 이제 있던 벡터죠. 그 벡터의 ds 벡터 내적한 형태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다이버전스 정리죠. 그럼 이제 여기서 1번식을 통해서 C를 밖으로 빼고 2번식도 변형을 시켜가지고 C를 밖으로 뺍니다. 일단 이제 요걸 보시면요, 지금 어떤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다가 이렇게 다이버전스 취해졌는데, 사실 이 델 오퍼레이터 얘는 벡터는 아니지만 벡터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만약에 벡터라고 보면은 벡터 내적, 그 다음에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이제 요게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죠. 2단원쯤에서 벡터의 곱할 때 스칼라 프로덕트랑 벡터 프로덕트 배우고 나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배웁니다. 벡터를 이제 3개를 곱하는 건데 결과가 스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죠. 그래서 이 형태가 전형적인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형태예요.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어떤 3개의 벡터가 만드는 패렐로파이프트라는 그 육면체 도형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피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은 이 순서들을 이 퍼뮤테이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꿔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델 FC 이 순서만 유지시켜주면은 델 FC, 델 FC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면은 이렇게 C가 이제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델이랑 F는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때 이제 이 스칼라 프로덕트랑 벡터 프로덕트 기호는 그대로 있고요. 이 괄호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1번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 2번식도 2번식 요거죠. 2번식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죠. 근데 이제 순서가 이제 이게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앞에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했을 때 전형적인 형태인 이제 이 형태를 만들어줘요. 이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ds 벡터를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건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부호가 안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럼 여전히 안 바뀌죠. C는 이렇게 앞으로 오고요. 스칼라 프로덕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ds 벡터에다가 f 벡터 이렇게 딱 곱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ds 벡터랑 f 벡터 위치를 딱 바꿔주면요, 마이너스 부가 딱 생기죠. 그리고 f 크로스 프로덕트 ds 벡터 이렇게 딱 바꿔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 비교해보세요. 이 c 벡터는 처음에 c 벡터 is 콘스탄트 벡터였거든요. 콘스탄트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이것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없애주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죠.
결과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하는 상등식을 증명한 셈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힌트를 잘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이 콘스탄트 벡터의 위치를 적절히 이동시켜가지고 밖으로 빼서 없애주면은 이제 이런 형태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이 됐어요. 이제 증명된 이 벡터 아이덴티티를 딱 이용해가지고 이 6-59의 두 번째 거 이 식을 이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오고요. 그다음에 얘랑 비교를 해주면은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식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 형태죠. 그래서 F에 해당하는 게 R분의 M 자체입니다. M이 벡터고 R이 스칼라니까 벡터를 스칼라로 나눈 것도 이것도 벡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벡터로 딱 F 형태로 딱 취급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직접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이제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이 4파이분의 뮤제로는 그대로 딱 상수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일단 원래 이제 이 V'이었죠. V'이었던 이 벡터에 대한 적분이 S' 클로즈드 서페이스에 대한 이 S'으로 이렇게 바뀌고 F에 해당하는 게 R분의 M이죠. R분의 M 벡터 이렇게 되고 크로스 프로덕트 DS 벡터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 R분의 1은 이거는 스칼라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 식을 다시 이제 이 식이 다시 뭔지 보면은 이런 식이죠. 이제 A점에서 이제는 적분했으니까 더 이상 이 DA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A죠. A 어떤 필드 포인트 R 벡터가 가리키는 필드 포인트에서 벡터 매그네틱 포텐셜이 A예요. 저 이거 지금 왜 하는 거죠? 저희 매그네틱 플럭스 덴서티 B 구하려고 지금 A 구하는 거죠. A 구해가지고 B 커브 A에서 이제 구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요 A 구하는 건데 어떤 A냐면은 이런 어떤 부피 요소를 가진 물체가 만드는 A죠. 그리고 이 물체는 외부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고요. 그렇게 구한 A가 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얘를 6-23 앞에 나왔던 6-23이 뭐냐면은 벡터 매그네틱 포텐셜 맨 처음 할 때 이 벡터 매그네틱 포텐셜 유도한 이 결과거든요. 그래서 거리 R인 위치에서 J가 이제 흐르고 있을 때 이 소스 포인트에서 J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부피 요소에 대해서 J가 흐르고 있을 때 R분의 J 전체 부피 적분한 거 그거를 구하면 이제 어떤 필드 포인트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점에서의 A를 딱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랑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보면은 되게 비슷하죠. 지금 이 J랑 커브 M이랑 비교하면은 완전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J랑 뭔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보면은 이제 J가 이 표면에만 딱 이제 흘러가지고 이런 J가 표면에만 흘러가지고 닫힌 표면에 대해서 서페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런트 덴서티 대신에 서페이스 커런트 덴서티 취해진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이 두 가지를 각각 JM이랑 J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The effect of magnetization vector is equivalent to both volume current density JM이죠 and surface current density JMS. 보통 볼륨이 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JMV라고 안 쓰고 그냥 JM이라고 딱 써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M은 magnetization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surface라 가지고 S가 붙는 거죠. 이제 이 두 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보단 두 번째 식이 조금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부분은 한번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In equation 662 and 663 we have omitted the primes on theta operator and AM for simplicity since it's clear that both refer to the coordinates of source point where the magnetization vector M exists. 여기 보시면은 앞에 여기 프라임이 있죠. 여기도 프라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당연히 지금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위치하는 이곳에 대해서 컬 취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빠져 있습니다. 당연해가지고. 근데 이제 빠져 있긴 해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머릿속으로. 그래서 프라임을 빼버려도 클리어하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빼준 건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 컨퓨징한 혼란스러울 확률이 있으면 다시 붙여줘야 되고요. 붙여줘야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구한 다음에 컬 취해주면 B 구할 수 있죠. 나 만약에 이제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B를 구했어요. 이 식으로. 근데 이 B 구할 때 이 점에서의 이제 커브 A 취해가지고 B 구했어요. 이 점에서의 B 딱 구하는데 지금 얘가 외부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오리엔테이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점에서도 어떤 이런 외부에 있던 매그네틱 필드가 있으면은 그것도 고려해서 더해줘야겠죠. 이것도 최종적인 B를 딱 구하려면은. 그래서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The external applied material if
if it also exists, must be accounted for separately. 얘도 고려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유도했던 이런 식들 있죠. 6-62 요거랑 이제 요거 이런 거에 관한 게 퀄리테이티브하게 그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딱 잘라가지고 단면적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가 이렇게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전자들이 올비팅 아마 하고 있을 텐데 뭐 전자들이 사실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는 전자는 시계 방향으로 아마 돌고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전자의 올비팅 말고도 스피닝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화살표들은 전자가 돌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매그네타이제이션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들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들 다 의미하고 이제 얘네들 부피에 대해서 평균 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M이 딱 되겠죠.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오른손 법칙 써가지고 엄지손가락 지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킨다고 하면은 엄지손가락이 윗방향 가리키니까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가 이렇게 종이에서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고요. 아웃 오브 페이퍼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잠깐 자른 단면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금 표면이 아니에요. 옆에가 이제 표면입니다. 옆에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물체가 더 길게 이어져 있는데 잠깐 잘라서 보여준 거, 그림을 잘라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기도 표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면은 이 왼쪽이랑 오른쪽 부분만 표면이에요. 그 표면에다가 노멀 벡터를 이렇게 딱 써준 거예요. 노멀 벡터. 이 노멀 벡터가 어디에 쓰이는 노멀 벡터냐면은 여기 이제 쓰이죠. 노멀 벡터. 그래서 이 표면에 대해서 노멀 벡터인 거. 이 노멀 벡터 어디서 왔냐면은 이 ds 벡터가 DS가 스칼라로 빠지면서 벡터만 남은 거죠. 요거 이제 JMS 형태로 빼려고. 그러니까 이제 DS에서 나눠져 나왔으니까 노멀 벡터가 맞아요. 표면의 법선 벡터. 노멀 벡터. 그래서 AM 벡터가 이제 요거고요. 여기 설명을 보면은 It is assumed that an external applied magnetic field has caused the atomic circulating current to align with it, thereby magnetizing the material. 이제 외부에 있는 매그네틱 필드가 있어가지고 메터리얼을 매그네타이징했다. 한마디로 얼라인이 됐다.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들이 얼라인이 됐다. The strength of this magnetizing effect is measured by the magnetization vector M. 아마 외부 자기장, 외부 매그네틱 필드가 있다고 모든 다이폴 모먼트들이 다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아톰들이 열운동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진동하고 막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약간 부딪힌다기보다 힘을 막 주고받기도 하고 하여튼 열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가 사라지면은 막 이렇게 열운동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이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가 세면은 M이 더 세질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약하면은 M도 좀 약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얘기가. 어찌됐든 이 세기가 M입니다. 그래서 이 매그네타이제이션 벡터 M이 세면은 얼라인이 더 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단위 볼륨당 매그네틱 모먼트도 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을 보면은 JMS가 이제 있다고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죠. 요거 지금 표면에 M 벡터가 있으니까 표면에도 지금 M 벡터 이렇게 있죠. 이런 데는 없지만 딱 이 표면까지는 딱 있어요. M 벡터가. 그래서 이제 요걸 딱 취해주면은 이 JMS가 있는 것처럼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유전자에 의해서 혹은 자유전하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진 않지만 요걸 한번 해볼까요? 지금 M 벡터는 out of paper 이렇게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AM 벡터 오른쪽 면에서는 오른쪽이고 왼쪽 면에서 왼쪽이죠. 그래서 이 M 벡터 윗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 AM 벡터 오른쪽이랑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은 윗방향에다가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윗방향이죠. 윗방향 가리키죠.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두 개 곱해져가지고 JMS 딱 곱하면은 그 윗방향 가리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AM 벡터가 이제 왼쪽 아래로 가르니까 이게 반대니까 아마 이제 반대 방향 나오겠죠. 이게 윗방향 났으면 이게 왼쪽 방향 나오겠죠. 실제로도 M 벡터 이제 위에 가리키고 AM 벡터 왼쪽 가리키니까 오른손 법칙 쓰면은 엄지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아래 방향 가리키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여가지고 전자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 만약에 어떤 양전하가 이렇게 올비팅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전하가 올비팅하고 있다. 그러면 이 표면만 보면은 이 표면에서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도 움직이고 있죠. 마치 어떤 표면 전류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이렇게 올비팅하고 있는 방향이랑 방금 이 JMS 요거 식으로 구한 방향이랑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톰의
귀속돼 있지만 바운드 돼 있지만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얘가 비슷한 효과를 낸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전류가 실제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전류가 물론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겠지만, 일단 만약에 magnetization vector m, if m is uniform inside the material, 이게 만약에 m이 유니폼하다, 상수다, 그러면은 취했을 때 0이겠죠. 왜냐면은 이것도 어쨌든 미분이니까 어떤 변화량에 관한 건데, 물론 컬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변화량에 관한 건데 변화가 없으면은 0이 나오겠죠.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때는 0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m 벡터들이 다 일정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전류들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유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마치 안 흐르는 것처럼 되는 거죠. 전류가 지금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주변 애들끼리 다 상쇄가 돼가지고 흐르지 않는 것처럼 됩니다. 이 m 벡터들이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다 돼 있어도, 외부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아톰들이 다 돼 있어도 콘스탄트 하면은 JM의 역할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콘스탄트 하지 않다, 그럼 이제 JM이 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유니폼 하면은 0되고요. 캔슬 에브리월 돼서 노 넷 커런트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M이 스페이스 베리에이션 가지면은, 한마디로 위치에 따라 값이 조금씩 바뀌면은 효과가 사라지지 않겠죠. 여기 읽어보시면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 quantitative, 어떤 질적인 게 아니라 어떤 양적인 수학적으로 막 계산하는 quantitative relationship between M, magnetization vector M, and the current density by deriving the atomic currents on the surface and the interior. But since this additional derivation is really not necessary and tends to be tedious, we will now attempt it here.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얘네들이 실제로 전류처럼 돌고 있는 게 전류가 맞으니까, 전류가 맞긴 맞죠. 돌고 있죠. 맞으니까 이런 전류들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한다고 하네요. 별로 필요가 없고 tends to be tedious. 그래서 이제 지루하다는 말은, 저자 입장에서 지루하다는 말은 저희한테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읽어볼게요. Example 6-8. Determine the magnetic flux density, P죠. On the axis of a uniformly magnetized circular cylinder of a magnetic material. The cylinder has radius P, length L, and axial magnetization M. AG M0. 그럼 이제 뭐 밑에 해설에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그림 보라는 얘기가 없죠. 그리고 그림 정도는 쉽게 그릴 수 있는 형태죠. 그림을 직접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서큘러 실린더니까요. 서큘러 실린더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반지름이 B고 길이가 L이고요. 일단 실린더가 매그네틱 메터리얼이고, 한마디로 외부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매그네타이제이션이 꽤 일어나는 물질이에요. 매그네틱 메터리얼이면. 그 다음에 엑시얼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있대요. 엑시얼 매그네타이제이션이니까 이 축에 대해서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있어가지고 얘가 AgM0니까 축 자체가 그냥 지축이라고 딱 못 박아 놓는 거네요. 이렇게 지축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내에서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딱 있어요. 윗방향으로 이 M 벡터가 몇이냐면은 Ag 곱하기 M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은 magnetic flux density B on the axis of, 그러니까 엑시스 위에서, 엑시스를 좀 더 길게 그리면은 그 지축이 있을 때 이제 뭐 이제 이런 점에서 P점이라고 할까요? P점에서의 B값 구하는 거예요. magnetic flux density.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길이가 L로 주어졌으니까 여기를 딱 G는 0이라고 할게요. G는 0이니까 여기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좌표가 0,0,L이겠죠. 높이가 L이니까 여기 위치를 변수라고 둬야 되니까 0,0,G라고 둘게요. 0,0,G. 그럼 일단은 JM이랑 JMS 한번 구해볼 건데요. JMS. 근데 지금 이 매그네타이제이션 M이 상수예요, 상수. 그럼 요거는 0이죠. 왜냐면 이게 컬 오브 요거였으니까 0이죠, 이게 0. 그 다음에 이 JMS 이거는 M에다가 AM 벡터 이제 딱 곱한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일단 이거는 JMS 표면에서요, 표면에서. 표면이면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윗면이랑 아랫면이랑 옆면이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매그네타이제이션 방향이 이렇게 AG 방향이에요, 윗방향. 그럼 윗면에서 윗방향이랑 그 다음에 AN 법선 벡터 윗면에서 윗방향이죠. 아랫면에서 아랫방향이고. 그럼 윗면에서는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끼리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0되잖아요, 맞죠? 0되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 180도요. 180도 해도 0되죠. 사인 0도도 0이고 사인 180도도 0이니까. 결국엔 이 JMS는 이 옆면에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런 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제 이런 점에서의
AM 벡터 어느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런 방향이죠. 이런 방향, 이런 방향. 그래서 뭔가 AM 프라임이라고 하고, 다음 M 벡터, M 벡터냐 윗방향이죠. 이렇게 윗방향. M 벡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빨간색 M 벡터. 그러면 두 개 이렇게 곱해요. 일단 M 벡터는 M0 AG 벡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AM 프라임 벡터는 이렇게 반지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이제 DS 벡터 방향이니까, 이 AM 벡터는 AR이죠. AR 벡터 프라임 붙여줄게요. 이 AR 벡터는 이제 알파 H라고 하는 원통 좌표계 실린더리칼 콜리네츠에 있는 R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이걸 곱해버리면은 AG는 지금 AG랑 이 AG도 프라임 붙일까요? 사실 AG는 프라임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죠. 이건 항상 이렇게 윗방향이고 길이가 1이니까 어쨌든 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안 붙여도 상관없고, 이렇게 곱하면은 네, G 곱하기 R이니까 이제 파이 나오겠죠. 파이. 그래서 이렇게 M0 A 파이가 딱 나옵니다. 또 프라임 딱 붙여줄게요. 그럼 이제 이 JMS는 딱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런 이 길이가 얇은 띠라고 생각하면은 이 길이를, 여기 길이를 DG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점의 지좌표 약간 이제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딱 그리면 이제 이 좌표가 여기가 이제 0,0, G 프라임인 거죠. 0,0, G 프라임 위치에 있는 이런 띠를 생각해. 물론 이제 반대쪽에도 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죠. 띠가 있으면은 네, 그때 이제 전류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띠를 얇다고 생각해보면 그냥 JMS가 아니라 어떤 전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JMS 여기다가 이 띠의 두께, 띠의 폭, 위스를 딱 이렇게 G 프라임, DG 프라임을 딱 곱하면은 이게 이제 뭔가 DI가 되는 거예요. DI. 물론 이제 방향이 이렇게 있죠. 방향이 A 파이 프라임으로 딱 돼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앞에서 이제 요 식이 요게 4파이분의 뮤제로, 그다음에 클로즈드 서페이스 S에 대해서 R분의 JMS TS 벡터, 이제 이런 식이어가지고 이제 뭔가 문제에서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커브 A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지만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 전류 방향이 A파이니까 이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어떤 이렇게 고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좀 떨어진 거리, 이 0,0, G에서의 B 구하는 거 예전에 했었거든요. 어디서 했었냐면은 이제 여기 예제 몇이냐면은 이게 6-6에서 했었습니다. 6-6 그림이 이제 이거거든요. 네. 6-6은 이렇게 I가 흐를 때 저희가 하는 건 이제 JMS에다가 DG 곱해서 T처럼 생각한 건데, 얘는 그냥 I긴 하죠. I가 딱 이렇게 흐를 때 이 P점에서의 축에서의 온도 엑시스에서의 B값 구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비오사바르로 이용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구했었습니다. B값 구했을 때 B값이 이제 요거였어요. 이제 그림이랑 보면은 반지름 똑같이 B고요. 그다음에 반지름 똑같이 B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플라이 루프 이 커런트가 이 XY 평면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G는 이제 요 높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원의 중심에서 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복사해가지고 가져다가 쓸게요. 예전에 했었으니까 좀 못 믿으신 분들은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 이용해가지고 다시 식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 식을 이용할게요. 결국에는 이제 B 구하는 거니까 바로 이제 이 식 쓰면 편하죠. 이렇게 이거 두 개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씁니다. 일단은 전체 B가 아니라 이제 요 DG 프라임이 만드는 이 짧은 고리가 만드는 B니까 TB라고 할게요. TB이고, 이거는 이제 AG 방향 가리키죠. 전류가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오른손 법칙 쓰면은 플러스 Z축 가리키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E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약간 G는 그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점까지 거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리 같은 경우에는 축이 지금 좌표가 0,0, G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G에서 G 프라임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G 대신에 G 빼기 G 프라임 이렇게 딱 해주고요. 제곱 플러스 반지름 똑같이 B제곱 B고요. B제곱 해주고, 네, 2분의 3제곱 딱 해주고, 뮤제로 I 대신에 뭐하죠? I 대신에 요 값이죠. 요 값. 크기만 딱 써주면은 M0에다가 요게 이제 JMS에다 DG 프라임 해줘야 되니까 JMS 크기 M0에다가 DG 프라임 딱 해주니까 M0에다가 DG 프라임 딱 했을 때 이제 요게 DB가 됩니다. 그럼 전체 B는 이렇게 DB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딱 써줘요. 이렇게 써주는데 이제 이 G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니까 G 프라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이 원기둥
밑에부터 위에까지죠. 그래야지 이제 옆면에 다 이런 전류가 다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이 G' 좌표가 0부터 L까지. 그러면은 이제 AG 이렇게 상수를 다 빼줍니다. 그럼 2분의 뮤제로 M0 딱 빼주면은 G 빼기 G', G' 프라임 빠졌었네요. 여기 프라임 딱 써주고, 이거 이제 제곱 플러스 B제곱 전체에 2분의 3제곱 분의 Dg'. 이제 요거는 그냥 0부터 10까지. 요건 그냥 산수죠. 산수 계산이죠. 일단 G를 잠깐 이렇게 상수처럼 생각하면은 치환을 좀 해줄게요. G 빼기 G'을 뭘로 할까요? 2G'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양변 딱 미분해주면은 Dg'이 마이너스 Dg2'이고, 그럼 인테그랄에 딱 써주고 인테그랄에 딱 넣으면은 일단 얘가 0일 때는 그냥 G네요. G고, 이게 L일 때는 G 빼기 L이죠. 빼기 L. 다음에 Dg' 대신에 마이너스 Dg2'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이 G2'의 제곱 플러스 B제곱 3분의 2 이렇게 되죠. 이제 이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면은 이거 이렇게 작은 게 밑으로 가는 게 더 보기 좋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없애가지고 이렇게 자리 정리해주고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이제 이러면 좀 적분이 더 간단해졌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분모에 G제곱 플러스 B제곱 막 루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이거 아시죠? B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는 거. 그럼 Dg2'은 B 시퀀트 제곱 세타 D 세타. 그럼 분모는 이게 이제 B제곱 탄젠트 제곱에다가 다시 B제곱이니까 B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면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이제 시퀀트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B제곱 시퀀트 제곱으로 바뀌니까 다시 써주면은 B 시퀀트 제곱 세타에다가 B 시퀀트 세타의 3분의 2니까 B제곱 시퀀트 제곱 세타의 3분의 2니까 그냥 세제곱 되죠. 세제곱. 그래서 분모가 B 세제곱 시퀀트 세제곱이면은 좀 지워지죠. B 하나 이렇게 지워져서 제곱으로 바뀌고 B제곱 되고, 시퀀트도 분모에 하나만 남죠. 시퀀트 이렇게 분모에 하나만. 이제 시퀀트 세타분의 1이니까 굳이 시퀀트라고 할 필요 없고 코사인 세타로 쓰면 되죠. 분자에다가. 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분이 좀 간단해졌네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런 애들 있었고, 그러면 적분을 해주면은 B제곱분의 1 앞으로 빼주고, 앞에 있는 상수도 지금 미리 가져다 써줄게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써주고, 이제 이거 적분하면은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2 빼기 사인 세타 1 이렇게 되네요. 그쵸? 세타 1, 세타 2 이런 애가 어떤 애들이냐면은, 근데 여기 아까 탄젠트로 치환할 때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탄젠트가 B분의 G2'이거든요. B분의 G2'. 일단 세타 2부터 볼게요. 세타 2면 위에 거죠. 그러면은 B분의 G2'인데 G2'이 G일 때니까 B분의 G예요. B분의 G.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B분의 G. 그러니까 세타 2는 B분의 G에다가 아크탄젠트 한 거.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아크탄젠트에다가 B분의 G 빼기 L이었나요? 저 G 빼기 L이죠. 이거 G 빼기 L. 빼기 L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2가 B분의 G 이제 요거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사인스타면은 요거 B제곱 플러스 G제곱 루트 한 거, 이제 요거분의 요거 되겠죠. 다시 써줄게요. 앞에 있는 상수부터 정리해주면 2B제곱 분의 앞에 AG 딱 써주고 뮤제로랑 M제로 딱 써주고, 사인스타가 B제곱 플러스 G제곱 루트 분의 G 빼기, 이번에는 세타 1이면 이제 요 세타 1이죠. G-L이니까 이제 요 길이가 B제곱 플러스 G 빼기 R의 제곱 루트분의 G 빼기 L. 이 값이네요. 이 값이 바로 B다. B 벡터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뭔가 이제 이렇게 G는 똑같이 있고 G 빼기 L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도 있고 뮤제로랑 M제로 있고 AG 있는데 B제곱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B제곱이 뭐 잘못 쓰였나? 앞에서 여기서 여기 B제곱이 있었네요. B제곱을 안 썼었네. 그럼 이제 DB 쓸 때도 여기 B제곱 써줘야겠죠. B제곱. 딱 B제곱 썼으면은 나머지도 B제곱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B제곱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고, 그럼 똑같나요? G제곱 플러스 B제곱, G제곱 플러스 B제곱, G 빼기 L제곱 플러스 B제곱. 네, 그럼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중간에 B제곱이 안 써져 있다는 거 알으셨던 분들은 좀 찝찝하셨을 텐데 그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B제곱이 원래 있었어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게 맞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6-6.1 이퀴발란 매그네티제이션 찰지 덴서리 해보겠습니다. 이 6-6.1은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은
이 6-5.1과 관련이 있어요. 6-5.1에서는 어떤 걸 했었냐면은 We noted that in a current free region, current free region이면은 current가 없는 곳이니까 이 J가 0인 곳입니다. J가 0. J가 0인 곳이고 We may define a scalar magnetic potential Vm from which the magnetic flux density B can be found by differentiation as in equation 650. 650면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VM, 지금 이 VM이 스칼라 매그네틱 포텐셜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이 매그네틱 포텐셜은 벡터 매그네틱 포텐셜 A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커런트 프리 리전에서는 이 VM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6-5.1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식을 볼까요? 이 식 아시죠? 이 식을 양변 적분해가지고 앙페르 서킷 앙페르 서키탈 로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때 B를 쉽게 구했었잖아요. 대칭적인 상황에서 마치 가우스 법칙 써가지고 일렉트릭 필드 인텐서티 E 쉽게 구했던 것처럼요. 이제 이 식에서 이 식 자체는 6단원 맨 처음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식에서 커런트 프리 리전이면은 J가 0인 곳이에요. J가 0. 그럼 결국에는 컬 오브 B가 0이 됩니다. 이 관계랑 헷갈리지 마세요. A 컬 시켰을 때 이게 B가 나왔었죠. 이제 A에다 컬한 게 아니라 B 자체에다 컬한 거예요, 이 식은. 근데 이제 J가 0이면은 컬 오브 B가 0입니다. 그럼 어떤 벡터의 컬이 0이면은 항상 이제 이렇다는 얘기니까 J가 0인 곳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벡터는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 컬 했을 때 0이 나오는 벡터가 이제 얘도 있었죠. 이거 컬 했을 때 일렉트릭 필드 인텐서티 얘도 이제 0이 나왔었죠. 언제냐면은 스태틱 상황에서 한마디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이 변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가 컬프리였고 어떤 벡터가 컬프리면은 그레디언트로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관습적으로 마이너스 부 딱 붙여가지고 이제 이런 식이 있었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벡터에 컬 했을 때 0이니까 그리고 이제 얘도 B를 컬 했을 때 0이니까 B도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도 이렇게 써요. 차이점은 이제 이 뮤제로 하나 빼고 나머지는 똑같죠. 이 VM은 얘가 이제 엘렉트릭 포텐셜인데 얘가 이제 스칼라고 얘랑 이제 비슷하게 스칼라 매그네틱 포텐셜인데 매그네틱 포텐셜이기 때문에 매그네틱에 M자 써가지고 이렇게 M자 붙여주고요. 어쨌든 이런 식이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6-5.1이 이제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궁금한 건 B를 구하는 과정인데 VM을 쉽게 구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그레디언트 취해가지고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by differentiation as in equation 650 이제 이걸 통해서 B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6-54에서는 어떤 이퀘이션 6-54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M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요거죠. 요거 고리 전류의 I에다가 고리의 넓이에다가 고리가 만드는 그 넓이의 수직인 벡터고 이 벡터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법칙 써가지고 구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죠. 이제 이런 벡터를 이렇게 스몰 m이라고 쓰고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 식이 성립했었습니다. 6-54에서 결국에는 이 식 자체도 이 V가 예전에 3단원에서 일렉트릭 다이폴에서 이제 V가 구해졌던 것처럼 그 식을 비슷하게 한 건데 왜냐면 수학적으로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이 스칼라인 이 상수 하나 차이 나죠. 콘스탄트 하나 차이 나니까 이제 얘를 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VM을 6-54에서 이제 이렇게 썼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 M벡터, 스몰 M벡터,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매그네타이제이션에다가 dv 프랑 곱한 걸로.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가 M벡터 대신에 대문자 M dv 프라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전체 V가 아니라 조그만한 이런 V에 해당하는 애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애가 만드는 이제 한마디로 전체 부피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이죠. 그래서 일부분이 만드는 VM이기 때문에 dVM이라고 딱 써주고요. 그 다음에 M 대신에 MDV니까 M은 벡터니까 여기 위치에 딱 있고 dV 프라임은 얘는 스칼라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책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dV 프라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어떤 조그만한 부피 요소에 관한 식이니까 전체 VM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적분해줍니다. 그래서 인테그를 딱 취해주고 dv 프라임에 관한 적분이니까 전체 부피 딱 표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파이는 상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파이분의 1이 딱 되고 인테그랄 v 프라임 나머지 r제곱분의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에다가 ar 딱 곱해주고 dv 프라임입니다. 그럼 이제 이 6-67이라는 이 식은 앞에 3단원에서 3-81 식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3-81 이 부분은 요거 있죠, 요거 폴라리제이션
폴라리제이션 벡터 이용했던 식인데 얘랑 이제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M이랑 차이점은 이제 여기는 엡실론 제로가 있는데 여기는 엡실론 제로가 없는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대신에 나중에 이제 VM 구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B 구할 때 여기 뮤제로가 딱 곱해지죠. 그래서 엡실론 제로는 뭔가 이제 분모에 있는 이런 애고 결국에는 B에서 뮤제로는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그런 상수예요. 어쨌든 얘랑 이제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3-87 3-87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방금 이 부분 한 거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식 유도했었잖아요. 요거 두 개. 네, 이런 과정 통해서 이렇게 두 개 유도했었는데 3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하나. 그러니까 3단원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Q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D 벡터만큼 떨어져 있어서 QD 얘를 이제 스몰 p라고 해가지고 얘가 일렉트릭 다이폴이었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이 하나가 만드는 전기장이나 뭐 V, 일렉트릭 포텐셜 구한 다음에 이제 그거 이용해가지고 어떤 물질 내에서 이런 일렉트릭 다이폴이 되게 많을 때 방금도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하나에 대해서 이 전 단원 이 전 섹션에서 했었고 여기서 이제 어떤 물질 내에서 물체 내에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굉장히 많을 때에 대해서 식을 쭉 썼었죠. 그게 이제 3-87에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굉장히 많을 때 이 V를 구하는 식을 쭉 썼었는데 걔랑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 V랑 VM이랑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 3단원 이 부분 이 3-81에서 3-87 이런 부분에서 유도했던 것처럼 V 대신에 VM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3단원에서 이런 비슷한 식을 유도할 때 약간 이런 부분이랑 뭔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르긴 해요. 여기는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가는데 밑에서는 아니죠. 근데 일단 뭔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아예 안 나시는 분들은 좀 복습도 할 겸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특징이 이렇게 제곱이었다가 이 R제곱분의 AR이 이 R분의 1의 이 프라임드 데렉 그레디언트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R제곱이 이렇게 R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건 앞에서 했던 거랑 여기랑 비슷하죠. 이거랑.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앞에 이런 식이 있었고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VM도 딱 구하면은 비슷하게 구하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은 4파이 여기 엡실론 제로는 없죠. 매그네틱 포텐셜 스칼라 매그네틱 포텐셜이니까 엡실론 제로 없지만 엡실론 제로 제외하면은 4파이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볼륨 인테그랄이고 여기는 서피스 인테그랄이에요. 서피스 인테그랄에다가 ds고 여기는 이제 dv죠. 그래서 r분의 m an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는 r분의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오브 m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각각 이 형태가 이렇게 전류랑 비슷합니다. 전류. 이제 이런 식들은 어디 있었냐면은 3단원에서 보면은 이제 점전화 Q 하나 있을 때 거리 R인 위치에서 V가 이제 이렇게 됐었죠.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Q. 만약에 이 Q가 점전화 하나가 아니라 점전화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이런 애들을 여러 개 더해줘야 됐고요. 만약에 이 Q가 이렇게 점전화들이 아니라 어떤 연속적인 로여가지고 로 V 혹은 로 S 한마디로 볼륨 찰지 덴서리 혹은 서피스 찰지 덴서리여가지고 얘가 연속적인 전하분포 여기처럼 찰지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연속적인 전하분포를 딱 이루면은 이제 여러 개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연속적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V에 대한 적분일 때는 그냥 로 값 볼륨 찰지 덴서티였고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하였을 때는 이렇게 S 붙여가지고 서피스 찰지 덴서티 물론 길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라인 찰지 덴서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비슷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뭔가 이제 이렇게 방금 그 식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이 부분이 마치 얘가 이제 V라고 하고 여기 엡실론 제로만 있으면은 이 부분이 마치 로S에 관한 거고 얘가 로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S 이게 로를 따가지고 이 밑에 요거 두 번째 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로 M 여기서 M은 마그네타이제이션에서 M자 딴 거고요. 여기는 이제 로 S에서 로 MS로 바뀐 이 형태예요. 그래서 각각 이 분자에 있는 값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임을 뺐거든요. 여기 있는 프라임이랑 여기 있는 프라임 뺐는데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뺀 거예요. 이거 자체만으로 해도 이게 솔스에 관한 AN 곱하는 거고 솔스에 관해서 다이버전스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프라임을 뺀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 로 MS랑 이 로 M 값이 그 점에서의 마그네타이제이션 서피스 찰지 덴서티고 얘는 마그네타이제이션 찰지 덴서티니까 그 점에서의 값이니까 표면에서의 값이니까 표면에 있는 AN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솔스에 있는 한 점에서의 값이니까
그 소스에 대한 좌표계로 이제 다이버전스 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가지고 이 프라임이 빠졌는데, 만약에 문제의 상황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겠죠.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6-5.1에서 온 이 개념들을 통해서 비슷하게 방금 유도했던 이런 마그네타이제이션 볼륨 찰지 덴서티와 마그네타이제이션 서피스 찰지 덴서티, 얘네를 어떻게 활용할지 예제 6-9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만큼이 문제죠. 문제에서 뭐 그림을 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림을 최대한 안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볼게요. A cylindrical bar magnet with radius p and length l has a uniform magnetization m. m은 ag 곱하기 m0네요. along each axis. Use the equivalent magnetization charge density concept to determine the magnetic flux density. 역시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B 값 구하는 거죠. At an arbitrary distant point. 그러면은 일단은 arbitrary distant point니까 좀 먼 거리에서의 값 구하는 거고요. 먼 거리에서의 값 구하는 거고, arbitrary니까 앞에 있던 예제들처럼 어떤 지축에 대해서 막 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아무 데서나 값을, 임의의 점에서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보면은 반지름이 b고 길이가 l이니까 바로 직접 문제에서 했을 때랑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길이가 l이고 반지름이 b입니다. 그래서 샌드리칼 발 마그넷 형태고, 그 다음에 유니폼 마그네타이제이션 M이 이렇게 있어요. 얼롱인치 엑시스니까 엑시스가 지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축. 그래서 엑시스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엑시스 그려주고, 그 다음에 arbitrary distant point니까 좀 먼 거리, 뭐 이게 그림상 멀진 않나 보이지만 이런 점 P, 뭐 X, Y, G라고 할게요. 이 P점에서의 B 구해라. B. 근데 이제 뭘 통해서 구하냐면은 이제 이 로MS랑 로M 통해서. 그 다음에 마그네타이제이션 이거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마그네타이제이션 플러스 지축이니까, 플러스 지축 방향이니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 M 값이 Ag 곱하기 M0 상수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임의의 점에서의 이제 이런 값 구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지축상에서 이 위치가 지축상에서 어떤 좌표인지 어떤 위치인지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 원기둥 가운데를 원점으로 두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를 지좌표가 0인 곳, 지좌표가 여기 0이니까 여기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이 상태로 할게요. 그러면 한번 이 로MS랑 로M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로M 값을 보시면은 이 매그네타이제이션 벡터를 다이버전스 취해서 마이너스 붙인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죠. 이거 어쨌든 이제 공간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X, Y, G 공간에 대한 미분인데, 얘가 이제 상수니까 0이에요. 0. 한마디로 로M 값은 0입니다. 그리고 이게 솔스 좌표계에 대한 값이죠. 다이버전스가. 한마디로 이 솔스가 위치해 있는 이 부분, 이 부피에 대한 부분이 이 로M 값인데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죠. 일단 로MS는 이렇게 MS면 surface 부분이어가지고, 즉 이 AN 보면은 면적에서 수직인 벡터거든요. 덥선 벡터라고 하죠. 노멀 벡터. 그래서 유닛 노멀 벡터인데 면적에 대한 거니까 면적을 생각해보면은 원기둥에서 윗면이랑 아랫면이랑 옆면이 있겠죠. 그러면 옆면부터 한번 볼까요?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 AN 벡터가 옆면에서 어떤 방향인가요? AN 벡터가 옆면에서는 이렇게 XY 평면에 평행하게, 그리고 이제 이 지축에서 아웃월드 레디얼하게 뻗어 나오는 방향이죠. 한마디로 옆면에서는 이렇게, 옆면에서는 이 AN 프라임 혹은 AN 벡터, 이게 AR 벡터예요. AR 벡터. 이 AR 벡터는 시린더리칼 코디네이츠에서 R, 파이, G 부분에서 이제 이 AR에 가는 거니까 이렇게 아웃월드 레디얼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거랑 이 M 벡터랑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은, 이 M 벡터는 근데 지금 방향이 플러스 지축 방향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플러스 지축 방향이랑 AR 벡터랑 항상 90도니까 내적해주면 0이겠죠. 한마디로 얘가 0입니다. 어디서? 옆면에서. 옆면에선 전부 다 0이에요. 위치랑 상관없이. 그럼 이제 윗면이랑 아랫면만 남습니다. 윗면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AN 벡터, 요 AN 요게 AN 벡터, 요 AN 프라임이 이게 AG죠. AG 벡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프라임은 굳이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써줄게요. 솔수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AG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제 얘랑 딱 내적을 해주면은 M0만 딱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면에서는 이 로 MS 매그네타이제이션 서피스 찰지 덴서티, 얘가 M0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아랫면, 이렇게 아랫면에서는 여기서는 매그네타이제이션 벡터는 여전히 이제 요 값인데,
an 벡터, an 이 프라임 벡터는 마이너스 az 방향이죠. 이렇게 아랫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z 방향이랑 요 플러스 az 방향이랑 해주니까 마이너스 부호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m0가 이게 로 ms가 딱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지금 얘는 이름 자체가 매그네터제이션 서피스 찰지 덴서티니까 매그네틱 찰지, 사실 매그네틱 찰지 개념은 그냥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픽티셔스한 개념이죠. 그렇지만 6-5.1에서 그게 편리했으니까 저희가 썼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이 넓이 반지름이 b니까 파이 b 제곱이겠죠. 파이 b 제곱 딱 곱해주면은 그냥 qm이라고 볼 수 있어요. qm. 한마디로 매그네틱 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qm,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qm,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qm이랑 마이너스 qm이랑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고 l만큼 딱 떨어져 있는데, 이런 이 실린더에서 먼 거리에서의 p 지점에서의 b 값 구하는 거니까 얘는 마치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VEM 값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qm이 딱 있고 여기 플러스 qm이 딱 있는데, 이제 이 값이 파이 b제곱의 m0고 얘는 마이너스 파이 b제곱의 m0죠. 그래서 거리 r 위치에서 이 x, y, z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점에서의 b값 구하는 건데, 이 b는 VEM 통해서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VEM을 쓰면은 이 VEM을 그냥 V라고 생각하고, 얘가 이제 그냥 매그네틱 찰지가 아니라 그냥 찰지라고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있는 아주 쉬운 공식 있죠, 이거.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Q, 약간 이제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V가 아니라 VM이니까 엡실론 제로는 없습니다. 엡실론 제로 이렇게 없고 Q 대신에 QM이죠, QM. 그래서 이 부분이 파이 b제곱 m0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 이 VM 값이 지금 보면은 매그네틱 찰지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플러스 QM과의 거리를 R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QM과의 거리를 R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식을 이용하면은 하나는 R 플러스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플러스 4파이 R 마이너스 분의 이제 마이너스 파이 b제곱 m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qm 값 여기 딱 써주시고 마이너스 qm 값 여기 딱 써주시고요. 거리가 얘는 r 플러스, 얘는 거리가 r 마이너스, 여기는 거리가 r 플러스고 여기는 거리가 r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대 부분 묶어주면은 4파이분의 파이 b제곱 m0 딱 묶어주면은 여기는 이제 r 플러스 1, r 플러스 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분의 1 딱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 부분 통분을 해줍니다. 통분해주면은 r 플러스 r 마이너스 분의 r 마이너스 빼기 r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먼 거리고 이 둘은 좀 가깝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둘의 거리에 비해서 이게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왜냐면 문제에서도 디스탄 포인트라고 했었죠. 여기 디스탄 포인트, 거리가 먼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r 플러스랑 r 마이너스랑 크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은 그냥 이 가운데에서의 제곱이 됩니다. 가운데에서 거리 이거를 이제 r이라고 하면은 이거 계산해주면 이제 r제곱분의 근사식이 됩니다. 근사식. 그 다음에 r-에서 r 플러스 뺀다는 얘기는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빼는 거거든요. 이 거리가 멀면은 이게 거의 평행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렇게 딱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r-에서 r 플러스 빼면은 딱 요 거리예요. 요 거리.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런 r 방향을 세타라고 이렇게 할게요. 세타. 사실은 이제 r 플러스 방향이랑 r 방향이랑 r 마이너스 방향이랑 p점이 멀리 있으면 이제 셋 다 평행하다고 가정해가지고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세타면은 이제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저 그리면 이제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거리 차이는 이 길이가 L이었죠. 이게 L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값. 그래서 r-에서 r 플러스 뺀 이 거리, 이 거리가 L에다가 코사인 세타 딱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은 3단원에서도 나오는데 3단원에서는 조금 더 로지컬하게 다루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봐도 됩니다. 보통 이런 식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데 결과적으로 근사하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니까 마저 딱 써주시면은 VM 값이 4파이 r 제곱분의 파이 b제곱 m0 l 코사인 세타니까 파이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4r 제곱분의 b제곱 m0 l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제 r이랑 세타 빼면은 전부 다 상수죠. 그래서 이 VM 값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VM 값 구했으니까
여기 딱 대입해가지고 B 값 딱 구해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뮤제로고 그레디언트에다가 이 VM 값 딱 요거 대입해가지고 대입해서 딱 구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가 R이랑 코사인 스타로 표현됐거든요. 이게 뭐 X, Y, Z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로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거리랑 반지름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편리해가지고 3단원에서도 했다시피 얘는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로 이 그레디언트 구하지 않고 이렇게 R이랑 세타가 들어간 좌표계 뭐 있죠? R파이 세타, 알파 세타가 아니라 R 세타 파이죠. R 세타 파이, R 세타 파이. 이제 이게 이제 스피리칼 콜디네이츠잖아요. 스피리칼 구면 좌표계. 그래서 이제 요거에 맞게끔 그레디언트 딱 구해줍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그렇지 이거 구하실 수 있죠. 그레디언트 식이 이제 요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이게 아닌데 여기 이제 모든 좌표계에 쓸 수 있는 식이 나오죠. 이거 첫 번째 거 얘가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럼 F분의 1, G분의 1, H분의 1 이 FGH가 각각 FGH가 선생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비드 챙 책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데이비드 챙 책이 아니라 그리피스 데이비드 그리피스 책 그 물리학과에서 많이 쓰는 그 책에서 가져와가지고 좌표계가 좀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매트릭 코에피션트니까 각각 이제 어떤 값이 되냐면은 FGH 저 값이 얘는 이제 F는 1이고요. 이거 1이고 얘는 이제 R이죠. 얘가 이제 R 사인 세타. 그래서 FGH에다가 1 R 사인 세타만 딱 대입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R로 미분하고 세타로 미분하고 파이로 미분해가지고 각각 AR, A 세타, A 파이 딱 곱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식에서 이걸 딱 이제 그레디언트 취해가지고 마이너스 뮤제로 딱 곱해주면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답이죠. 이게 뭐 저희가 했던 방식이랑 완전 똑같이 이제 풀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이 b제곱 m0 L 하면은 이제 파이 b제곱에다가 이 넓이죠. 넓이에다가 L 곱하면은 실린더의 부피잖아요. 그 부피에다가 m0 곱한 거 한마디로 m0에다가 전체 부피 m0 자체가 이게 이제 상수값이니까 그 매그네티제이션 벡터가 m이 일정해가지고 m0 값이 그 크기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부피를 곱해버리니까 얘가 전체 이 MT라고 해가지고 이 토탈이라고 해가지고 T를 딱 써가지고 얘가 토탈 다이폴 모먼트가 되는 거죠. 토탈 다이폴 모먼트. 물론 벡터 보호는 생략했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레디언트 간단하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3단원에서도 같은 형태에서 이제 구했기 때문에 3단원 강의 보시면 이거 있습니다. 3단원에서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그 전기 쌍극자 부분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보면 특징이 여기 2 코사인 세타 되고 1 사인 세타 이 형태예요.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는데 한번 직접 구해가지고 답을 한번 구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값이 지금 이제 이런 이렇게 QM에다가 L 곱한 그러니까 QM에다 L 곱한 값이면은 이제 요거죠. 요거 L 대신에 D라고 딱 써주면은 QM D니까 얘도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거든요. 근데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이렇게 픽티셔스한 허구의 매그네틱 찰지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I랑 어떤 넓이 요소 S 이용해가지고 AN 이렇게 쓰잖아요. 더 이렇게 얘가 만드는 거랑 어차피 이게 둘이 똑같은 거니까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내용이 여기 책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한 답이 6-44, 6-44면은 딱 요 식이에요. 요 식이랑 똑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 여기서 이제 MT 전체 토탈 다이폴 모먼트가 이제 MT인데 여기랑 비교하면은 이 IB 제곱이죠. IB 제곱. 그래서 MT 부분이랑 IB 제곱만 똑같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6-9를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6-7 Magnetic Field Intensity and Relative Permittivity 해볼게요. 그 예전에 3단원에서 순서가 이제 Electric Dipole Moment 하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러 개에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하고 물체에 대해서 하고 그 물체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 물체에 대해서 폴라리제이션 벡터를 구하죠. 폴라리제이션 벡터 구해서 이제 이런 식 썼었잖아요. D는 엡실론 E 이렇게 딱 써가지고 엡실론 자체는 이제 엡실론 제로에다가 엡실론 R 곱해서 E 딱 이렇게 쓰고 엡실론 제로 딱 써주고 엡실론 R 대신에 1 플러스 요거 엘렉트릭 서셉터빌리티죠. 서셉터빌리티 딱 써가지고 딱 이렇게 써가지고 엡실론 제로 E 플러스 엡실론 제로 서셉터빌리티에다가 E 딱 곱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폴라리제이션
폴라리제이션, 이제 이런 관계, 그래서 엡실론 R값 문제에서 구해주면은 뭐 이제 이런 애들도 구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요거는 이소트로픽한 물질일 때 얘기이긴 한데 이제 이런 관계를 했었잖아요. 3단원에서도. 이 6-7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고리전류가 만드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애들이 여러 개 있는 물질 내에서의 그 물질이 만드는 그 매그네터제이션 벡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6-7에서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 인텐시티라고 하는 H를 딱 배웁니다. 3단에서도 이 D를 배웠었죠 그때. 다음 시간에 여기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